자, 먼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이 태풍 무이파와 열대저압부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우선 무이파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거의 정체하다시피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중심기압이 955헥토파스칼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최대 풍속은 초속 40m에 달하고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으로 일단 태풍 강도는 현재 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 방향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현재 거의 정체하는 상태에서 이 태풍의 세차 운동에 의한 그 동진 모습이 약간 나타나고 있지만 시속 6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쪽으로부터 발달을 한 이 스파이럴 밴드, 태풍의 나선 효과에 의한 비구름대들은 사실 우리나라 쪽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태풍으로부터 기인한 난기들이 쓸려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던 건조 공기와의 사이에서 이와 같이 이 높은 구름부터 이 남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생성된 이 낮은 구름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씩 밀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대저압부, 태풍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소용돌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직 태풍처럼 체계화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열대저압부는 점차 이 소용돌이가 조금씩 더 체계화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개의 태풍과 열대저압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이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은 경로를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 1부터 타입 3번째까지의 이러한 경로들은 크게 두 가지의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그 경로를 취하게 되는데, 이 건조공기,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을 해오는 건조공기와 우리나라 동쪽에 또는 남동쪽에 위치하는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서 경로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첫 번째는 태풍이 남동쪽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경로인데,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좌우에 건조공기나 고기압이 뚜렷하게 생기지 않았을 때 태풍이 스스로 가려고 하는 힘 자체만으로 형성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입 세 번째는 이 서쪽에 건조 공기가 없이 그냥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또는 일반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동쪽에 그때 태풍이 자이어 효과, 스스로 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전향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트는 일반적인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타입 2, 이 두 번째에 이르는 이 태풍은 남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경로는 거의 타입 세 번째와 비슷하지만, 이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지항류가 없어 태풍이 스스로 굉장히 느리게 정체하는 이런 시기를 한 번씩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주변의 기압계로 인해서 크게 북상을 할 때 세 가지의 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흐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태풍의 경로들을 타입 두 번째로 나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나라 쪽에 지난번 영향을 주었던 이 흰남노 같은 태풍은 이 타입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중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 중에 이렇게 타입 두 번째에 이르는 태풍들은 정체하는 기간이 길고 주변에 있는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태풍이 굉장히 다양하게 경로가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 무이파도 이러한 타입 2에 이 준하는 그러한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정체를 한 후에 북상을 하다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 바로 이 두 번째, 이 타입 두 번째의 동쪽으로 경향을 트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겠는데, 이때 우리나라 주변의 건조공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이와 같이 건조공기가 굉장히 대규모적으로 침강을 해오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고기압이 버티면서 이 북서쪽으로, 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이 강한 바람을 따라 태풍들이 점차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무이파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서쪽에 보시면 건조 공기가 위치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남북으로 수직으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 남쪽에 지금 태풍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건조 공기를 따서 태풍이 움직이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좀 더 가까이 위치를 한 고기압의 그 영향권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열려 있는 길을 따라서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두 번째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요 중간 경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건조 공기의 이런 남북으로 발달을 한 거의 이 수직으로 정남에서 정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로를 그러한 건조 공기의 형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및 국외에서 그 태풍 센터에서 또는 태풍 기관에서 예보를 하고 있는 경로를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이 태풍 예보도 거의 지금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예보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경로는 지금 현재로부터 대만 동쪽 해상을 경유를 해서 북상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상해 부근 연안 앞바다를 스치면서 지나가서 이 종국에는 이 산둥반도 부근으로 상륙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및 국외 모델들의 경향도 보시면 동서로 약 200에서 300km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와 같은 경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무이파의 경로, 그래서 우리나라 쪽보다는 중국 연안을 따라 이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를 좀 보겠습니다. 태풍의 현재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이 취하는 경로상에서 이 북쪽 그 태풍의 북쪽에 해당되는 대만 북동쪽 해상의 수온을 보시면 여전히 27도에서 28도 가량에 이르는 그러한 수온을 갖고 있고요. 이 부근의 해양 연륙량을 보시면 50kJ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열 용량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구간을 지나는 일자가 오늘 일중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955헥토파스칼을 유지를 한 후에 내일부터는 점차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낮아지고 해양 연료량도 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기압은 서서히 조금 더 높아지며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러한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태풍의 중심에서 이동하는 예보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측에서 이 파란색 점으로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준 부분이 14일 오전에 우리나라의 비상구역 바로 남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 우리나라 남쪽 북위 30도를 지나는 시기는 아마도 14일 오후에서 15일 새벽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오전 정도가 되면 상해 부근을 빠르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에는 산둥반도 남쪽 점차 상륙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7일 오전에는 바레만으로 빠르게 진출을 하는 그러한 경로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심기압 및 강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는 중심기압이 955헥토파스칼로 대체적으로 강한 세력을 구비하고 있다가 점차 태풍의 강도도 조금씩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태풍의 경로를 살펴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강수와 강풍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풍 무이파가 앞으로 남쪽에서부터 이 중국 연안을 따라 북상하게 됨에 따라 이 태풍의 강한 영향 반원에 우리나라가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그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지금 수치 모델 예측장에서 보시다시피 이 태풍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요 경로를 따라서 기존에 있던 북쪽에 있던 건조 공기와 그 충돌을 하는 지점에 비구름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와 같이 태풍의 전단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과 동시에 이런 선행적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아무래도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제주도 부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최대 산지를 중심으로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쪽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 10에서 5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최대 30mm 정도에 되는 비,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5mm 내외의 비,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은 그러한 카테고리에 드는 비의 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맺던 이 영향 반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비의 영향은 다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한 바람에 의한 영향, 풍랑과 강풍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태풍 무이파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 대체적으로 약 3에서 4m 정도의 풍랑이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이 남해안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바다 연안보다는 좀 더 먼 해상 쪽에서 중심으로 이러한 높은 파도들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 멀리서부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해상의 물결들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풍파라고 하는 그런 높은 파도보다는 굉장히 파주기가 높고 이 파주기가 길고 높은 너울성 파도들이 우리나라 쪽에 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파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너울에도 미리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세 그림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서해 남부 해상과 이 남해 먼바다 쪽을 중심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오후부터 15일 오후까지 우리나라 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나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풍랑특보 시나리오로 보시면 순차적으로 12일 밤부터 해상에 났던 풍랑특보들은 13일, 14일 쪽으로 이루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해상으로부터 높은 파도에 의한 주의보는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강풍 시나리오는 이 연안 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 쪽에 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높은 파도가 있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2에서 4m, 그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최고 5m 정도의 높은 파도도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파도도 중요하지만 너울에 의해서 갑자기 물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륙을 그 연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 연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약 15에서 20m 초속 그리고 시속으로 따지면 약 50에서 70km 정도의 그런 좀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태풍이 비록 멀리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위도대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일시적으로 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무이파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차적인 위상이 모델마다 조금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이 13일날 밤에 예상하는 위치들을 이렇게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주고 검은색 실선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모델에 따라서 그 위치가 크게는 약 700km 정도까지 같은 시간대에 오차들이 조금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경로 부분에서는 크게 그러한 위치, 동서의 그런 차이는 없지만 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속도차가 좀 다소 많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번 태풍 무이파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4일 밤에 나타나는 북위 30도를 넘는 시점이 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의 차이는 우리나라 쪽에 나타나는 동쪽 고기압의 위상을 조금 달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 무이파의 속도가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서쪽에는 이 기압골의 위상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북쪽에 흐르고 있는 이 두 개의 선들은 굉장히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좌우로 또는 남북으로 벌어진 틈이 조금 좁은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압골로 표현이 되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건조 공기를 포함한 이 영역들은 굉장히 그 선의 폭이 넓고 스프레드가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을 견인하는 북쪽으로 이끌어오는 강풍대의 그 위상 또는 그 속도 또는 그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향은 UN 모델이나
ECMWF 모델이나 모두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태풍 무이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우리나라 동쪽 또는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기압의 유상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진 고기압은 추후에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기압의 위상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세 개의 소용돌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말씀드린 태풍 무이파이고요. 현재는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26호 소용돌이 열대 저압부, 앞으로 만약에 이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소용돌이가 바로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5호 열대 저압부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바로 13호 태풍 무르복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이 태풍 13호는 우리나라 쪽으로 취하는 경로와는 전혀 무관한 이 대체적으로 북상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쪽의 영향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소용돌이들은 크게 이 태풍 무이파와 26호 열대 저압부가 되겠는데요. 열대 저압부의 향후 이동 경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진 후에 북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규슈 부근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소용돌이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무이파는 지금 최성기를 지나고 나서 약화 추세에 이제 조금씩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충에 있는 바람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현재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호 태풍 무르복으로 바뀐 이 열대 저압부, 무이파 26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6호 열대 저압부, 앞으로 만약에 이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상층에 있는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태풍이 회전하는 부분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러니까 태풍의 발달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에 상층에 있는 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직화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조건이 조금 더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진화를 하게 되고 앞으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태풍의 그 부이파의 북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북동쪽의 고기압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 열대 저압부와 태풍의 상관관계는 약 동서로 한 1,500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데요. 태풍 무이파가 정체함과 동시에 이 열대 저압부도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꽤 늦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태풍 무이파가 이동을 해온 모습을 UM과 ECMWF 모델에서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 UM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무이파 이동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위 30도를 넘는 시점에 ECMWF 모델에서는 지금 북위 30도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또 한 가지 특징은 태풍 무이파가 북쪽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열대 저압부가 26호 열대 저압부가 이와 같이 북상을 하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UM입니다. 물론 이 경향은 ECMWF도 마찬가지지만 이 태풍 무이파가 느리게 북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UM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북상을 하기 때문에 26호 소용돌이도 상대적으로 늦게 북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상하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기압의 유상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현재 태풍이 열대 저압부 26호 열대 저압부가 대한해협 부근으로 상륙을 하는 시점의 고기압 모습을 보시면, 이 UM 같은 모델은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 근접한 형태의 북태평양 그 고기압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ECMWF 같은 경우들은 고기압의 중심이 굉장히 동쪽으로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대 저압부의 정체 시점에서 이동 시점으로 변하는 요 변동성입니다.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가 다름에 따라 앞으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는 속도도 달라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밤에 지금 푸른색 원을 기준으로 이 UM 모델은 15일 밤에 벌써 이 열대 저압부가 이 푸른색 테두리를 벗어나는 형태로 전개를 되는 반면, ECMWF는 그 푸른색
원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 17일 새벽 쪽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열대 저하부가 북상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다른 이 시점들은 이후에 우리나라 쪽에 형성되어 있는 기압계에 따라서 그 북상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열대 저하부는 이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를 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위치를 하냐가 바로 이 열대 저하부의 북상 경로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저하부의 북상하는 시기의 환경 변화가 두 번째 변동성인데, 이 태풍 무이파가 얼마나 빠르게 북상하냐, 그리고 북쪽에서 접근하는 이 기압골이 얼마나 이 동쪽으로 고기압을 밀어내느냐, 이 두 가지 시점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UM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 동쪽 연안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위치하게 되면서 열대 저하부가 북상하게 되는 경우 대한해협을 따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UM이고요. ECMWF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 늦다 보니까 이 서쪽에서 들어온 기압골이 우리나라 바로 북쪽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태풍 무이파도 느리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이 태풍 이 열대 26호 열대 저하부가 북상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매우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때문에 ECMWF 시나리오라면 열대 저하부는 대한해협 쪽이 아니라 규슈 부근으로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냐 아니면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큰 차이점으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열대저하부의 이동 경로는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대저하부의 경로 언제쯤이면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인가를 분석을 해볼 때 이 두 가지, 첫 번째 정체에서 이동으로 변하는 시점, 그리고 두 번째 이 고기압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태풍 무이파가 북위 30도를 넘는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4일 밤에서 15일 오전 정도가 태풍 무이파가 북위 30도를 지나는 시점이 되겠고, 이때가 바로 열대저하부가 준동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14일에서 15일 사이에 가장 그 열대저하부의 경로가 그나마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 이후 14일에서 15일 사이 이 태풍 무이파가 북위 30도를 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열대저하부의 이동 경로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서 수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두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이파. 중국 상해를 지나서 산둥반도로 향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강수는 태풍의 직접적인 태풍 주변의 비구름대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2차적인 이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대 영향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많은 최대 120mm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약 5에서 50mm 정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강한 바람에 의한 남서해안, 그리고 남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강풍, 그리고 풍랑, 그리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북상 속도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부근의 고기압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위상은 바로 열대저하부로 이어지게 되고요. 열대저하부의 경로 및 북상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에 따라 결국은 고기압의 위상이 결정되고, 무이파가 북위 30도를 넘는 14일에서 15일경이 될 것으로 보여 이때를 중심으로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열대저하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의 내용을 상세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